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사람이 뉴스타로 이어가겠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점을 구체적으로 최근에 처음으로 짚었습니다. 이달 말로 본 건데 왜냐면 18일 예정인 한미일 정상회담 또 후쿠시마 현 앞바다에서 이뤄지는 저인망 어업 등을 고려해서 27일에서 31일 사이 그러니까 이번 달 말이라고 짚은 겁니다. 이제는 진짜 방류를 할 것 같은데요. 이 가운데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상대로 소송 중인 단체 있습니다. 부산 환경운동연합 민은주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고 사무처장님 티셔츠만 보더라도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쿄전력이 피고고 네. 예, 부산 환경운동연합이 원고가 돼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 중인데 이게 판결 나오는 게 또 임박했다고 하더라고요. 언제입니까? 네, 판결이 이번 주 목요일이죠. 예. 바로 1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8일에 한미일 정상회의고 이때 뭐 오염수 얘기가 오를 것이다 안 오를 것이다 저희가 앞서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 전날에 나오는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야 이게 1심이죠? 아, 그렇죠. 1심입니다. 왜 이제 1심이에요? 이게 꽤 걸린 것 같네요. 네, 이미 2년 전에 2년 반 정도 걸린 것 같네요. 그렇게 소송이 시작이 되긴 했는데 이게 워낙 이제 일본이기 때문에 이게 소장이 이제 전달되는 과정도 쉽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해그 송달 협약에 의해서 일본의 소장이 전달이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선고를 하게 되는데 선고가 되어서 만약에 해양 방류 금지 선고가 나게 되면은 다시 우리나라 대법원을 통해서 일본 대법원을 거쳐서 그렇게 이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도쿄전력에서는 뭐 응답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그렇게 판결이 나는 것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금지 방류를 강제로 중단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또 간접 강제 방식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원고들이 16분인데요. 16분들한테 뭐 1년에 뭐 한 번 방류할 때마다 뭐 1억 원씩 배상을 하라.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면 저희가 뭐 16분 그리고 30년 그렇게 볼 때 일본이 이제 해양 방류를 선택을 한 이유는 경제적이고 손쉽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선택을 한 건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환경운동연합이 지금 원하는 대로 1심 선고가 나올 거라 보십니까? 어떠세요? 그 분위기 이런 기류를 아마 더 먼저 감지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뭐 어제도 저희가 기리밀이죠. 정신대 군 위안부들의 기리밀이기도 했는데 이제 그때 그런 이제 선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 정부가 사실 정부가 이제 뭐 사과와 배상을 하도록 우리나라에서 재판에서 그렇게 선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었듯이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사실 지혜를 모아서 이번에 해그 송달이라는 방법을 써서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게 됐지 않습니까? 사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국가만이 이제 제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찾아서 저희가 이번 방법을 고안을 해낸 것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사법부가 그리고 부산지방법원이 세계의 정의를 제대로 세우고 우리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시민들이 이렇게 소송 준비할 수 있는데요. 이왕이면 좀 정부가 나서 좀 좋을 텐데. 그런 아쉬움 많지 않으세요? 그렇죠. 저희가 뭐 그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두 달 전에는 부산 경남에 있는 그리고 제주까지 5개, 6개의 시도가 동시에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박형준 부산시장 그리고 경남의 도지사들께서 윤 정부에게 직접 제소하도록 촉구하는 그러한 그렇게 해주시도록 저희가 또 촉구하는 그러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었죠. 대통령에게 말해달라고 해당 단체장들에게 촉구하는 메시지가 있었군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뭐 이전에는 뭐 국회도 그렇고요. 지금 지자체들도 그렇고 의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양 투기를 하지 말아 달라라고 하는 해양 투기를 방침을 규탄하는 그러한 결의문이 계속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네, 사무처장님 이거 참 궁금한데요. 요즘 어떤 아이템이 떠오르면 여야 입장이 정말 천태만상입니다. 전 정부 때는 그러더니 왜 지금은 안 되게 하냐, 너희도 그랬는데 왜 우리는 뭐 하면 안 되냐, 이런 식의 정쟁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그럼 정확하게 묻고 싶네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있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냥 뭐 안전하면은 괜찮아 이런 반응이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네.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는 워낙 전 국민들의 관심 사안이었고 국민들의 이제 생명과 안전에 또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게 워낙 또 한국이 일본과 매우 가까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이제 지류들을 통해서 또 이동성 어류들도 많이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민들의 관심도 그렇고 시민들의 관심도 컸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환경단체들은 지난 2,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정부의 청와대나 아니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꾸준히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게 제소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국회에서는 그러한 이제 규탄이라든지 그리고 방안을 좀 요구하는 그러한 정책을 요구하는 그러한 좀 적극적인 움직임들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랬군요. 그럼에도 이제 문재인 정부 때 2021년 4월에 소송을 이제 시작을 했고, 일단 1심 결과가 이제 모레 나오게 되는 건데 2년이라는 시간이 넘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원고와 피고의 이런 대결 대화 속에 정말 그 답답함도 많을 것 같고 어려움도 많을 것 같은데, 도쿄전력의 피고지 않습니까? 어떤 자세였습니까? 도쿄전력은 사실 저희가 뭐 지혜를 짜내서 시민의 입장에서 소송을 하기 위해서 원고를 모집을 하고 해그 송달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소송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일반 시민들은 이러한 이제 소송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참여를 했지만, 도쿄전력 같은 경우는 그런 소장이 전달되는 데만 6개월 이상이 걸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21년 4월에 저희가 소송을 시작했지만은 21년 연말에야 그런 소장이 전달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도쿄전력에서는 현재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법률 대리를 하시고 수고를 하고 계신데, 예. 그러한 법률 대리인 선정이 계속적으로 늦어졌어요. 그리고 22년 1월부터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었지만 준비 서면을 늦게 제출을 한다라든지 그런 시간 끌기 전략을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사무처장님 입장에서는 참 도쿄전력이 치졸한 작전을 펼쳤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얼마 전에 예. 7차 재판에서 공판에서도 7차까지요? 예, 예. 7차 공판에서도 예. 도쿄전력의 법률 대리인들은 계속적으로 더 공판을 이어가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계속적으로 판사들께 그런 호소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방류가 임박했는데 예. 더 이상 선고를 미뤄서는 안 된다라는 예. 입장이었죠. 자, 이제 법리적 다툼 속에 이제 원고 입장, 부산 환경운동연합 입장을 보면은 런던 의정서를 가장 먼저 내세우지 않습니까? 런던 의정서가 1972년 체결이 됐고 폐기물 등 투기로 인한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해 맺어진 조약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가입돼 있어요. 한국도 가입이 돼 있고요. 네. 런던 의정서 1조 사항은 선박, 항공기, 플랫폼, 해양 인공 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을 고의로 해양 폐기하는 것을 투기라고 규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한 기사 보니까 일본 정부는 이제 앞서 런던 협약에 따르면 그 항공이나 선박,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 방류하거나 배에서 뭐 방류하거나 이게 아니라 우린 파이프로 하니까 이거 근데 정말 개변이 아닐까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걸 지금 꼼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 그렇죠. 한 1km 정도 지하 한 15m로 해서 관을 이제 묻은 이유가 투기라고 하는 이러한 런던 의정서, 그리고 72년에 발효된 그런 해양 오염 금지법을 비껴가기 위한 나름대로의 예. 그런 이제 방안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여기 가입돼 있는데 요게 걸리니까 파이프 이렇게 뚫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근데 저희가 볼 때는 뭐 파이프를 뚫는다 하더라도 폐기물을 예. 해양에 투기하는 것은 뭐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리고 이 런던 의정서 자체가 85년에 처음 만들어질 때는 고준위 핵 폐기물만 금지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던 것이 93년
2014년에 러시아가 핵 폐기물을 동해 앞바다에 투기를 하니까 그때 일본 앞장서서 정부가 안 된다고 한 일본 정부입니다. 나서서 예. 이제 그걸 막았고 그래서 개정을 해서 예. 이제는 고준위 외에도 모든 방사성 물질은 투기하지 못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준설 물질과 같은 그러한 오염도가 낮은 이제 허가받은 물질 8가지만 투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다퉈야 되는 시점인데 도쿄전력의 이제 법률 대리인께서는 이게 이제 투기가 아니지 않느냐, 혹은 이게 국가 간 협약이기 때문에 도쿄전력은 국가가 아니지 않느냐, 주식회사이고 만약에 개인 기업이고 혹은 개인이라면은 이 협약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러한 이제 소송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개변을 계속 늘어놓고 있어서 아니 그러면 국가에 어떤 진행되고 혜택을 있습니다. 주는데 우리는 그 국가에 소속돼 있지만 개인이니까 그럼 나는 안 받을게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러게 예.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국민들이 국가의 존립 기반이기도 한데 너무 국가 개인을 이렇게 이제 형식적으로 사실 진짜 개변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국어라 그래서 해석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너무 말이 안 되는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참 답답한 상황이실 텐데 일본에서조차 사실 원전 오염수 방류는 국제법 위반이 되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원수폭 금지 대회라고 일본의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러한 이제 원자 폭탄을 금지하기 위한 그러한 대회가 나가사키에서도 열리고 이번에는 후쿠시마에서도 열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제 지구위법 단체와 저희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그리고 일본에서는 상당히 많은 거의 1,000명 이상이 이제 모여서 그러한 대회를 함께 치르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투기를 규탄하는 그러한 대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부산 환경운동연합에서 이제 소송을 했고 이틀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부산만 바다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다른 바다 근접한 이런 지자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운동연합하고는 같이 안 하십니까? 같이 하고 있죠. 아, 저희가 조금 전에도 지난 이제 7월 중순에는 네. 5개 지역 네. 공동으로 여수, 목포 그리고 제주 네. 그리고 경남, 부산 그리고 울산까지 같이 공동으로 연대해서 반대 집회와 기자회견을 하기도 예. 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8월 12일이었죠. 전국적으로 공동행동 차원에서도 전국에 한 1만여 명이 함께 서울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부산 전국 국민들의 그런 우려와 걱정을 같이 나누면서 지금이라도 육상에 보관을 하라 이러한 것을 예. 촉구하는 집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해양 방류 반대 글로벌 캠페인도 진행 중이라는데 글로벌이면 뭐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꼭 미국 그리고 독일에서도 서명을 같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아, 예. 지금 현재 서명을 전국적으로 거의 30만에서 부산에서 10만 그리고 전국적으로 30만인데 이제 해외까지 함께 포함을 해서 서명을 하고 있고 특히 아시아 태평양 도서국들이 매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도서국들의 과학자들 모임에서도 상당히 함께 과학적인 이제 체계적으로 근거를 논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도 이제 해양 액션을 같이 한중일 같이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무처장님 끝으로 2년 넘게 싸운 판결이 이제 이틀 앞으로 결과가 나오는 게 다가왔습니다. 닿을지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재판부라든지 정부라든지 그리고 뭐 도민들 국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요. 네, 사실 원자력을 진흥하기 위한 IAEA에서는 사실 일본이 제 세 번째로 많은 기금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국가 기구이죠. 그쪽에서 일본에 방류할 수 있는 그러한 면제부를 준 상황이기는 하지만 전 세계에 깨어 있는 시민들 그리고 우리나라 어민들과 시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이고 또 우리 어민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안전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법부에서 특히 부산지방법원이 우리의 주권을 바로 세우고 세계 정의를 좀 세울 수 있도록 전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오늘 광복절이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서 정말 어떤 한 줄로 남게 될지 지금 귀추가 많이 주목이 되는데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인용이냐 기각이냐
예, 이게 문제인데 저희는 이제 판결 결과 나오고 나서 또 한번 또 궁금한 내용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은주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